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이번 주도 네 분과 함께 시장 공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멤버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민수 대표, 염승환 차장, 그리고 박정식 대표 나와 계시고요. 오늘 화상 전화 연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의 김정석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시장은 이제 연말 장세에 진입을 했고 국내 증시가 그동안 또 꾸준하게 올랐던 만큼 어떤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슈 확인하고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공개할게요.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딱 골라줄게 지주사 이거사가 주제입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골라주신 이슈인지 확인 먼저 해볼게요. 네, 오늘 이슈의 주인공은 바로 염 차장님입니다. 차장님, 최근 지수 신고가 속에 지주사 특징주로 시장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됐나 이렇게 좀 갸우뚱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오늘 이슈로 골라오셨어요? 아니 그 장이 네. 너무 좋은데 지주사들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격적으로 지금 이제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나 그 순환매들도 빨리 돌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까지 갈 정도로 시장이 좀 뜨겁거든요. 근데 이 대형주 중에서 역시 대기업이 계열의 어떤 이제 지주사들이 사실 상장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할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너무 그 지주사에 대한 평가가 좀 너무 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라리 내가 지주사를 살 바엔 더 좋은 사업회사를 사고 말지 굳이 이걸 사야 되나 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너무 강한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사업회사 주가들이 그만큼 올라갔는데 이 지주사 주가들이 안 갔다는 거 그만큼 괴리율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니면 사업회사가 빠지든가 지주사가 올라가는가 해서 괴리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증시를 보면 당장에 사업회사들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주사가 좀 순차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배당도 많이 주는 편이고 또 연말에 보통 기관 투자들이 배당 노리고 대형주를 많이 사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가격 매력이 있는 지주사 쪽으로 연말까지 한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주사를 볼 때 항상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상장회사 지분 가치도 물론 중요한데 각각의 이제 그 지주사들을 보면 알짜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SK가 한번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2배 올라갔을 때가 SK 바이오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가치가 이제 그 시현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좀 얼마나 좀 알짜인 그 비상장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도 그 지주사를 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주사들 되게 많이 있죠. 되게 네. 많은 지주사들이 있는데 일부 올라간 지주사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지주사들은 아직도 지금 주가가 크게 좀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성장 그거보다도 가격적인 면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좀 관점에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아직도 못 오른 섹터가 지주사다라고 염 차장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고 이슈 공개와 함께 채팅방에서는 SK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벤트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함께하는 네 분에 대해서 이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분께 저희가 오늘 또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직 덜 오른 섹터 지주사다라고 염 차장님이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먼저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지주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어떤 의견일지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네, 딱 골라줄게 지주사 이거사 오늘의 이슈인데요. 김민수 대표 활용점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는 시장 상승 시에 메리트는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석 과장의 의견은 남모르는 지주사를 공략하자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주사 매수하기에 충분히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 시장 상승 시에 지주사도 이제 또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뭔가 멋있는 얘기 쓰고 싶었는데 네. 예, 아는 사자성어 단어가 몇 개 없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거 쓰신 거네요. 그 중에서 그러면. 좋은 거 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주사 관련된 동향을 보다 보니까 2015년대 이후부터 어떤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썩 좋은 모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주사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기업 실적들이 안 나오고 좀 부진하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할인 요인이 됐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업 실적들의 흐름들의 바탕이 좀 돼야
지주사가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같이 이제 또 다시 개별 기업들 실적 좋아지고 거기다 내년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할증 요인으로 붙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공략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과거 이제 보통 이제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관점으로 지주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전에는 약간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빼먹었었죠. 근데 네. 지금은 종합 선물 세트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차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가장 또 큰 메리트는 배당인 것 같습니다. 배당도 보면은 지금 어떤 상위 5개 지주사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 상장된 지주사 보게 되면 100개 가까이가 됩니다. 중소형 지주사까지 모두 다 하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많은 상황들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배당과 어떤 저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계속 또 주목을 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지주사들이 또 어떤 흐름인지 염 차장님과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 오늘의 이제 이슈가 지주사 딱 이거 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사야 할지 제일 먼저 말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박정식 대표. 네, 그래서 지주사가 이제 시장 상승에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지주사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걸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뭐 디스카운트 됐었죠. 단 한 번도 자본 총계 대비 그렇게 크게 시가총액이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시장이 지수가 많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지주사까지도 덩달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핫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지주사가 뭐 SK나 LS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회사들을 기업 공개를 해서 다 상장을 시켜버려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계열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주사가 보유해서 끌고 가는 그런 특성이 많아서 이 지주사 자체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심 계열사 좀 돈만 될 것 같으면 그냥 상장을 시켜버려서 이 지주사의 메리트를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을 발생을 시키죠. 이제 SK 같은 경우도 한국 초저온으로 최근에 이 백신 유통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다양한 핵심 계열사를 뭐 지속적으로 막 상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하다. 그래서 상승력이 나타나더라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현재 보시면은 대략 한 SK 같은 경우에는 23만 7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대략 한 27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LS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로 상당히 최근에 좀 핫하게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LS에서 가장 핵심 계열사가 이제 LS 전선인데 또 이 LS가 89.3%를 LS 전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해적 케이블 수주 행렬이 줄지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 해적 케이블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두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성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 주가도 굉장히 지금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LS 같은 경우에는 SK 같은 경우는 이미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온 반면에 LS는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순자산 가치 대략 3조 2천억 대비 시가총액 2조 3천억으로 아직 1조 정도는 더 시가총액이 올라와야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안타까운 건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본 총계가 대략 한 1조 6천억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8,800억이에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좀 많이 부양을 시켰는데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 부양이 조금 덜 된 상황이고 이 재무적 안정성 구조까지 일정 부분 갖춰진다면 충분히 단기적 관점으로 급등력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은 일단 장기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 5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로 한번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한 7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 계열사들을 다 상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좀 모멘텀이 조금 많이 상실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재무구조 안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평가의 메리트는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 좀 마지막으로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고 싶은 게 동아 소시오 홀딩스입니다. 동아 소시오 홀딩스. 이 동아제약 아시죠? 바카스 만드는 회사. 그 바카스 만드는 회사의 지주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용마 로직스라는 이 백신 유통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1위 이 제약 백신 유통 회사이고 특히 이 영하 20도에서 보관이 가능한 특수 차량을 한 400대 정도 대당 6천만 원씩 투자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영하 70도에서 운반할 수 있는 특수 용기까지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종목들이 나타날 경우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방에서는 SK 얘기가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SK와 더불어서 동아소시오홀딩스 박정식 대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도 말씀을 한 분이 또 채팅방에 있었는데 김정석 과장께서는 남들이 모르는 지주사를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해서 상당히 또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남들이 모르는 지주사는 뭐가 있을까요, 김정석 과장?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SK가 지주사들의 탑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대표 기업들은 주로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의 총수 혹은 오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중 SK그룹이 이제 최태원 회장의 행보가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상하이 포럼 2020 개막연설에서 글로벌 사회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중심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SK그룹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이러한 상승을 이끈 것이 바로 연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난해 성공적인 그 상장을 이룬 SK 바이오팜 그리고 미래 성장을 이끌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 등의 성장이 SK 그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부분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직 주목받지 못한 SK의 숨은 저력인 중간 지주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KGMG는 연료 전지와 풍력단지 착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매출 비중이 전사 매출의 5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텔레콤도 연말 조직 개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박정호 SK텔레콤 CFO가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까지 이제 맡게 되는 체제를 갖추면서 중간 지주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 물적 분할을 통해 정식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인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는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이를 통해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한국전력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지주회사인데요. 기존 발전설비 중심의 제한적 사업 범위에서 탈피해서 산업플랜트 등 여러 가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며 한전기술, 한전 KBS 등의 자회사와 함께 시가총액 약 20조 원에 이르는 앞서 박정식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던 에스와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적인 전력설비 지주회사입니다.
전기료 개편에 따른 수익성 기대가 호재로 작용해서 이틀새 주가가 약 20% 이상 급등하였는데요. 내년부터 요금을 원가의 기반에 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여 지금껏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영업비용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저유가 그리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비용 측면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내년부터 바로 실적에 반영시킬 수 있을 전망인데요. 또한 이러한 부분이 당사가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투자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출 수 있게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영 차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오늘 이슈 들고 오신 만큼 딱 이거 뭘 봐야 될까요? 저 그냥 그 종목만 얘기했는데 일단 SK 뭐 다들 얘기하시고 SK 저 뭐 너무 좋게 보고 있고 CMO 사업 가치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추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CJ는 CJ 올리브영이 아마 2022년도에 상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감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TI홀딩스가 이제 이번에 태영건설 이제 공개 매수 들어가서 유상자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불확실성 다 제거됐고 폐기물 업체 TSA 코퍼레이션이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분 가치 부각되면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염블리가 또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기다리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김민수 대표님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종목 얘기만 딱딱딱 들어볼게요. 딱딱딱이 아니고 딱딱입니다. 네. 네, 두 개고요. 네. 네, SK텔레콤 얘기 나왔었는데 그냥 SK하이닉스 지분 20%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효성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산업 소재 친환경 쪽에 계속 강세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배당이 작년에 5,000원대 이거는 계속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담보대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자 내려면은 고배당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이제 지주사였는데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분 덕분에 또 지주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